소집은 이제 우리가 아부라고 하죠. ABO라고 해서 정기 구독 시스템인데 저희는 3개월 약정 정기 구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7월이죠. 7월에 내가 ABO를 신청을 하게 되면 아침에 먹는 주스 파워 칵테일, 저녁 주스 리스토레이트를 3박스를 미리 선 배송을 해줍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결제는 한 달치만 해주는 거예요. 133,140원. 그러면 8월 달에는 제품이 미리 왔기 때문에 제품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결제만 이렇게 133,140원이 되고요. 9월에도 제품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결제만 다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달 동일한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별로 부담이 없어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막 50만 원, 100만 원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토십이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오토십을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자동 연장 또는 자동 해지를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연장을 해놓게 되면 10월에 제품이 또 3개가 옵니다.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풀세트라는 게 있어요. 풀세트는 전 현장에 나가는 풀세트를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패밀리팩이라고 얘기를 해요. 패밀리팩이에요. 왜냐면 온 가족이 건강해야 되는데 나만 열심히 먹고 남편은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나눠 드시기 위해서 풀세트가 필요하고요. 풀세트에는 파워 칵테일이 6개, 리스토레이트 6개, 액티바이즈 3개를 이제 증정으로 드리게 되는데 이제 가격이 얼마죠? 92만 900원이에요. 총 6개월치 제품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근데 이 풀세트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오토십을 구매한 같은 달에 풀세트를 함께 구매하시게 되면 우리는 유통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통권을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꼭 후원자가 있어야지만 가입을 하고 제품 구매를 하고 그런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통권을 딸 때 보통 이런 네트워크 업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실제로 뉴스킨 같은 경우는 한 350만 원, 아메이는 1,5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인셀덤이 700만 원, 그 허벌라이프도 한 7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얼마예요? 13만 원 더하기 92만 원 하면 105만 원의 유통권을 딸 수가 있는데요. 이게 금액적인 메리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평생 유통권이라는 거예요. 보통 기존의 다른 타사에서는요, 이런 유통권을 따놓더라도 내가 기존 그 일정 유지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면은 이 자격을 박탈당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번 따놓으면 평생이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 유지 조건을 맞춰야지만 수당을 받는 조건은 있기는 하나 저희는 그 조건을 맞추는 게 너무나 쉽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내가 이제 PM에 가입을 했어요. PM에 가입을 하고 누군가한테 오토십을 하나를 전달한 거예요. 일로 가야 되나? 오토십을 하나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토십만 먹고 있어도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출 보너스라고 하는데 지출 보너스를 10%를 받을 수가 있어요. 타사는요 지출 보너스가 없는 회사도 있어요. 허벌라이프는 없어요. 그리고 누스키는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를 주는 거는 진짜 정말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오토십을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가 먹은 거를 똑같이 소개를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토십을 내가 5명에게 예를 들어 소개를 했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이제 133,140원이고 여기에 대한 10%는 저희가 14,700원이 돼요. 왜냐하면 독일 회사이기 때문에 유로 환율을 1,300원으로 고정해서 계산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11% 정도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14,700원씩 5명에게 받는다라고 하면 14,700원 곱하기 5명 하면 73,5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7월에 내가 5명에게 소개를 해서 73,500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8월에는 휴가철이고 놀러도 가고 전혀 소개를 못하고 일을 못했어요. 8월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해력이 좀 8월에도 있습니다. 8월에도 73,500원을 받아요. 왜냐면 저희는 3개월 약정 정기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9월에도 역시 73,500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3개월 딱 먹고 끊을까요? 아니요. 안 끊어요. 제가 지금 1년 좀 넘게 사업을 했는데 1년 전에 우토식 드신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드시거든요. 그리고 그냥 혼자 드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소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소비자들이 저희는 커피 실험을 하고 오메가 실험을 할 정도로 너무나 심플하게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누적이 되는 연금소득이 실제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타사에서도 연금소득 만들어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 만들어져요. 피해는 정말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작년 6월부터 사업자였거든요. 제가 그 작년 6월에 제 직대가 35명이었고 산하 전체에 이렇게 오토식 드신 분들이 또 소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는 잘 하시거든요. 이렇게 소개해서 나간 게 72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변화를 보니까 30명에서 40명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평균이 계속 수렴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오토십이 제가 870개가 넘어요. 근데 10배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오토십이. 근데 제가 870명을 다 알까요? 몰라요. 제가 아는 사람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이 30명에서 40명 사이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정말 뻗어 나가더라. 정말 책에서만 보던 레버리지가 실현이 되는 회사가 PM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토식만 먹고 있으면 여기까지만 10%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PM은 어때요? 오늘 먹고 내일 소개해요. 그죠? 일주일 먹고 3명 소개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이 빠른데 여기에 대해서 다 받으려면은 심플해요. 저희는 그냥 매니저 유통권 따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한대로 다 받는다. 그리고 오토식을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풀세트를 소개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보통 소비자들이 보니까 내가 먹는 걸 똑같이 추천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만약에 풀세트를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풀세트를 소개하신 분들에 대해서 풀보너스라는 게 또 별도로 있어요.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오토식만 먹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풀세트를 소개를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저희는 78,000원이에요. 오토식 회원은 풀세트 하나 전달하면 78,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매니저 유통권 하나 따놨더니 2배를 주는 거예요. 매니저 유통권을 따놨더니 152,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매니저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내가 매니저 유통권을 따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에게만 전달을 하더라도 얼마예요? 93만 원이거든요. 그럼 내가 구매했던 저 92만 900원 풀세트 가격을 바로 회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풀세트를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다 매니저가 다 되신단 말이에요. 매니저 유통권 하나 이제 1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더 매니저가 됐기 때문에 사업과 제품의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막 됐을 때 두 번째 사업자들부터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저희는 6레벨 보너스를 3에서 5%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주냐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6레벨에 대해서 1대는 5%, 2대 3%, 3%, 3%, 5%, 5% 이렇게 받아요. 요거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건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 뭐 부산점, 뭐 강남점, 광주점 이렇게 하나의
보이지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이 열진 않지만 온라인 매장에서 일어난 매출에 대해서 53335를 다 로열티 소득을 다 받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프랜차이즈 오너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PM은 그러니까 타사 같은 경우는 내가 6레벨까지 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6레벨까지 받으려면 내가 최고 직급까지를 가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최고 직급 가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10년을 저 못 갔거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PM을 내가 매니저만 돼도 기본 4대까지 받는다. 그리고 중간 리더만 돼도 저희 6레벨까지 받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받는 대리점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는 보상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리더십 보너스예요. 리더십 보너스는 2에서 21%를 주는데 무한대로 주는 거예요. 이 리더십 보너스에서 커미션이 엄청나게 극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토십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난다면 리더십을 통해서 내가 커미션을 내가 늘리고 싶은 만큼 늘릴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리더십을 어떻게 주느냐. 네, 저희가 직급이 있어요. 가입하면 이제 매니저고요. 나와 같은 매니저 한 명을 배출하면 SM, 그리고 NM, IMM, VP, EVP, PT, SP, GP, PP, CL 이렇게 있거든요. 그 매니저는 나 혼자 있는 대리점이기 때문에 리더십은 없어요. 근데 SM은 내가 한 명만 리드를 했는데도 리더십 보너스를 2%를 줘요. 그리고 얘는 5%, 9%, 12%, 15%, 18%, 19%, 20%, 20.5%, 21%, 21%.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네 라인 이상이 되면은 이제 0.5%를 또 추가로 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걸 어떻게 주느냐? 이 사람은 또 기준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SP인 거예요. SP는 리더십을 얼마를 받아요? 19%를 받는 사람이에요. 19%. 그러면 이 사람의 파트너들은 굉장히 다양한 직급들이 있겠죠. 그런데 한 예로 이 사람이 IMM이다. IMM이다라고 하면은 IMM은 몇 프로를 받아요? 9%죠. 9%.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이 조직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어갔으니까 당신이 먼저 가져가세요라고 줘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리드를 했기 때문에 나의 리더십 보너스 19%에서 나의 파트너 리더십 9%를 차감을 하고 받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10%죠. 10%를 어떻게 주냐면 6레벨 하다가 얹어서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6레벨 2라는요 여기는 10%를 무한대로 다 준다. 와. 맞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라인별로 리더십이 다르겠죠. 네. 어떤 라인은 뭐 1%가 추가되는 라인도 있겠고요. 어떤 라인은 뭐 2%가 추가되는 라인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 PM 같은 경우는 늦게 시작한 파트너가 스폰서의 직급을 추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SP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SP가 됐어요. 그럼 여기도 19%, 나도 19%니까 이 라인에 대해서는 리더십은 없다, 땅이다. 근데 저 53335 6레벨을 봤는데 여기서 그래요? 그럼 리더십을 그때부터 못 받네라고 하시는데 보시면은 IMM은요 10,000포인트 하는 직급이에요. 그리고 SP는 20만 포인트 하는 직급이거든요. 20배 포인트가. 그러면 내 파트너가 IMM이야. 나랑 좀 격차가 있을 때는 리더십에서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10%씩 추가로. 그런데 내가 파트너를 성장시켜서 파트너가 리더가 되면 그때부터는 20%에 대한 53335가 엄청 크겠죠. IMM의 10,000포인트에 대한 53335보다 20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 내가 시작을 해서 파트너랑 격차를 벌리기 때문에 리더십에서 많이 가져가고 내가 파트너를 결국은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리더로 만들게 되면 그때는 6레벨이 땅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안정적인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업을
좀 빠르게 직급을 가면서 리더십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리더십이 늘어가는데 이게 6레벨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파트너를 승급을 하다 보니까. 근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프가 딱 있다라면은 리더십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6레벨은 이렇게 좀 잡다가 이렇게 가다가 만나는 시점이 있으면서 리더십이 좀 줄고 6레벨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 파트너가 나를 추월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완전 땡큐 아니에요? 완전 땡큐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SP인데 내가 막 SP가 다 복제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안 좋아요. SP 그만두겠어요? 안 그만둬요. 근데 내가 리더십 많이 받는다고 예를 들어 IM이 차 깔려있어. 그러면 리더십은 많이 받겠지만 불안해요. 여기는 사실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라인들, 이 파트너들을 후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가 보너스가 또 있어요. VP 같은 경우는 SM이 3라인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SM이 4라인이다 하면은 12.5%를 받죠. 0.5%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되게 꽤 차이가 커요. 제가 PT 때는 제가 항상 18.5%를 받았거든요. IMM이 4란 이상이어가지고. 근데 0.5가 뭐 10,000포인트에 0.5는 얼마 차이 안 나겠지만 어쨌든 10만 포인트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여기까지는 사실은 3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부터 4라인이 필요해요. EVP가. 근데 CA 같은 경우는 PT가 5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5명은 처음부터 세팅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파트너들이랑 미팅을 하다 보면은 안 움직인다 파트너들이. 패스했는데 하나도 안 해요. 패스해도요 사업자 아니에요 사실은. 소비자들도 다 패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품 잘 먹고 일단 무조건 따놓고 소개해서 좀 소개비라도 많이 받으려고. 근데 그 패스를 했다고 다 파트너로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안 움직인다고 막 그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시스템에 나오는 파트너가 그냥 내 파트너 숫자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사나에 지금 회원 수로는 2,500명이 넘고 지금 저희 피운방에도 230명 좀 안 되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제 직대가 제가 한 105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손가락에 꼽는 직대는요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사업자들은. 그러면 그런 액티브한 사업자를 5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패스시킨 사람 5명이 아니라.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그런 인재들을 빠르게 성장을 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만나면은 저희가 매출이 되게 많이 뜨잖아요, PM이. 근데 그게 복리처럼 합산이 돼서 사실 더 많이 뜨는 거라서 저는 그 얘기도 해줘요. 현장에서 만나면 20만 포인트를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고 해주냐면은 제가 현장에서 하는 걸 다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A가 있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죠. B, C, D, E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F의 포인트는 F 혼자 있으니까 F의 포인트인 거야. 근데 E는 E 플러스 F. 얘는 D 더하기 E 더하기 F.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얘는 B, C, D, F. E, F. 얘는 A, B, C, D, D, E, F의 모든 총 포인트에 대해서 받는다. 이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뚜껑이 확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그냥 각자 내가 20만 포인트 혼자 하고 이렇게만 사람들이 다 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타사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복리처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상 끝난 다음에 이걸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그거 이제 약간 트레이닝처럼 저희가 이제 PT 같은 경우는 IMM이 3라인이 필요하잖아요.
IMM 이상이. 그런데 이게 직대에서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건 아시죠? 네. 네. 그런데요, 6레벨 안에서 안 나와도 되는 것도 아세요, 혹시? 7레벨 밑에 저 밑에 뭐 9대 10대에서 IMM이 나와도 괜찮아요. 인정이 돼요. 여기가 예를 들어 줄줄을 막 매니저예요. 막 오토시 5개만 유지하는 그런 600포인트 매니저 600포인트 매니저 바글바글 있는데 그 밑에서 IMM이 나와도 괜찮다, 인정이 된다.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땅굴을 파고 내려가서 리더를 한번 찾자. 네. 이것도 정말 너무 대단한 사인 것 같아요. 이것도 6레벨 안에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 같은 경우는 직대 기준이 아니고 아시죠? 리더십 보너스도. 이게 현장 나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EVP, VP, 뭐 IMU다. 그러면은 이게 꼭 직대에서 이 직급이 안 나와도 돼요.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매니저인데 요 밑에서 IMM이 나와도 이렇게 인정이 된다. 직대가 아니어도. 그럼 리더십 보너스를 만약에 PT는 18%잖아요. 이 사람은 15%, 여기는 12%예요. 매니저는 0%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가 3, 여기는 6. 얘에 대해서는 18%를 받고 2대 밑으로에 대해서는 이제 9%씩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VP가 나왔다. 그럼 요 산하로부터는 6%씩 받는 거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해되셨죠? 이거? 네. 그리고 오늘 쪽집게 많이 그리고 이게 우리가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때 이게 제가 파트너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꽂아주기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꽂아주기. 가족이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갈비에서 엄마 그냥 소비자야. 근데 동생이 있어. 엄마 밑에 정말 안 해요. 굳이. 엄마 일도 안 하는데 뭘로 밑에. 그냥 차라리 이렇게 동생 같이 먹을 사람들은 그냥 내 직대로 가입시키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6레벨을 5, 3, 3, 3, 5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엄마가 그냥 뭐 몇 명 가족 소개해가지고 오토집 5개에서 600포인트를 유지하는 매니저라고 봐요.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5%를 받고 2대부터는 3%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서 예를 들어서 막 리더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6레벨을 좀 꽉 차게, 빵빵하게,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채우는 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실제로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있고 스폰서가 있고 이 보상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 위에다가 남편을 가입시켜요. 이거를 그냥 절대 하지 말라. 절대. 그냥 남편은 나중에 좀 누가 좀 필요할 때 그때 써먹는 거란 말이야. 남편은. 그냥 그럴 때 약간 스페어로 써먹는 게 남편이죠, 솔직히. 근데 남편은 뭐 혼자 벌게 쓴다고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내가 남편 거를 또 보려면 또 2번 막 로그인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내가 남편을 하나 키우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막 열심히 파트너들 하는데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싫지 않아요? 전 싫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입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한 분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이 밑에 파트너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막 꽂아주고 막 이런 거. 근데 PM은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확장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타사에서 오신 분들. 왜냐면 타사에서 오신 분들은 막 그 대리점 유지하는 게 너무 이제 버겁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PM은 오토스 5명 만드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많이 강의에서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PT가 IMM 3명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IM을 내가 열라인을 펼치는 PT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리더가 나와서 EVP, VP, VP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18%를 받고 여기 3%, 6%, 6%니까 리더십은 이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거죠. 차액의 9%에 대해서 열라인을 만드니까 거의 2배 차예요, 리더십 보너스가. 그래서 근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리더를 원하잖아요. 리더 하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기다리잖아요. 근데 잘 안 와요. 그래서 잘 안 오고 어쨌든 리더가 있는 사람들을 리더를 이제 키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 내가 같이 후원하고 교육하고 하면서 키우지만은 그래도 나는 빨리 직급을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IM들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PT를 가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저는 PT까지는 사실 리더가 안 나와도 PT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IM은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핀이거든요. IM까지는 혼자서도 가는 핀이에요. 왜냐면은 IM 매니저 3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포인트만 채워지고. 그런데 IM에서 VP 가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여기서는 SM이 나와야 되는데 VP를 가려면 후원의 파트너가 나와야 가더라고요. 그 후원의 파트너가 나오려면 이 사람도 여기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끊겨버리고 움직이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가는 게 좀 힘들어진다. 근데 한 명이라도 후원의 사람이 나오면 VP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사업적으로 막 움직이는 사람을 빨리빨리 찾아서 그리고 보통 명단을 받아와야 돼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명단을 가져오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명단 미팅 해가지고 우선순위 정해서 빠르게 이제 후원 미팅을 하거나 만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아까 빠른 승급 보너스를 설명 안 드렸구나. 아시나요 다들? 네. 빠른 승급 보너스 2개월 이내에 4개월 이내에 7개월 이내에 13개월 이내에 이렇게 해서 SM, MM, INM 그다음에 BP, VP, PT 이렇게 요 가입한 월 기준으로 이렇게 만약에 내가 7월에 가입을 했는데 7월에 MM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MM에 해당하는 26만 원을 받아요. 빠른 승급 보너스를. 근데 8월에 내가 IMM으로 마감을 해도 요거는 못 받아요. 네, 먼저 마감한 분들 받는다. 그래서 저도 MM으로 받았어요. 요거는. 그리고 4개월 이내에 만약에 내가 4개월 이내에 VP를 한 번만 찍어도 일단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빠른 승급 보너스가. 그러면 뭐 나중에 6개월, 7개월 차에 VP를 한 번 더 하면은 이때 이제 165만 원인가? 이렇게 받아요. VP 보너스를. 그래서 이 빠른 승급 보너스를 기준으로 사업을 처음에 펼치시면은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대답. 그리고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8월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왜 중요해요? 인터리더십.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7월 우리는 PM 같은 경우는 월말에 패스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7월 31일까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내가 유통권을 따라야 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리크루팅할 명단이 있으면 다음 주 이제 31일까지 빠르게 패스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1, 2, 3, 4, 5, 6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행이 저희가 이때 있어요. 윈터 리더십 있고 월드 투어 있고 그 다음에 이때 WMC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VP 윈터 리더십을 가려면 8, 9, 10월 중에 2번의 VP를 하시면 돼요. 근데 11월에도 VP는 하셔야 돼요. 행사 직전 달에는 항상 이 핀을 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데 8, 9, 10월 중에. 근데 이왕이면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9월에 10월에 하려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2번에
VP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월드 투어. 월드 투어의 기준은 11월까지예요. 알고 계시나요? 이미 지금 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고 11월까지 어떻게 하냐면 내가 VP를 가는데 그때에 IMM을 2명을 만드는 걸 2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같이. 윈터 리더십이랑 월드 투어를 같이 간다. 그러면 이때 VP를 내가 8, 9월에 가는데 SM 3명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IMM 2명 만들어서 간다고 생각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뭐 VP가 25,000이잖아요. 그러면 IMM에 뭐 네, SM이든 뭐 MM이든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사람도 또 플랜을 짜줘야겠죠. IMM을 가는데 뭐 MM, SMM, 뭐 SM 이런 식으로 이 사람도 또 플랜을 짜주고. 그러니까 이 밑에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대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랜을 짜면 요것도 가고 요것도 가는 거고. 그리고 WMC는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1, 12, 1, 2월 어떻게 IMM이 4번 연속 하시게 되면은 6월에 WMC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요거랑 요게 되면 사실 요것도 되겠죠. VP를 달성하게 되면. 그러니까 3개의 여행을 지금 한꺼번에 다 준비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미 미리 달성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7월이 정말 8월 너무너무 중요한 달이다. 저는 제가 작년에 11월에 라스베가스 다녀오고 윈터 리더십 다녀오고 월드투어 데뷔도 제가 안 갔고 6월에 런던이랑 베를린 갔다 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막 여행에 대한 그게 크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돈 주고 가면 되지 약간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가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돌아오는 윈터 리더십 때는 정말 많은 해외으로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네. 다 도전하신 거죠? 네. 그리고 그 말씀은 다 한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아, CA요? 아, CA 조건이 저희가 3가지가 있죠. 내가 600포인트를 구매하거나 나랑 산하 전체에 1000포인트를 하거나 내가 오토십하고 5명의 오토십 이렇게 되는 건데 PM이 굉장히 유도리가 있어요. 융통성 있는 회사여가지고 만약에 보통 이걸로 많이 하세요. 3번으로. 근데 오토십을 하고 5명의 오토십이 있다가 한 명이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내가 100포인트를 더 하면은 인정을 해줘요. CA 한 거예요. 근데 만약 2명이 빠졌다. 200포인트 더 하면 해줘요. 3명이 빠졌다. 300포인트 하면 더 해줘요. 이렇게. 유도리가 있어요, 엄청나게. 근데 저기 그 매니저 유지할 때는 네. 600점 하면 된다 하는데 네. 처음 매니저 달성할 때 밑에 파트너가 없다. 그럼 나 혼자 할 때 매니저 되는 거는 만약에 가족팩을 안 하면 1000포인트. 1000포인트 해야 돼. 네, 1000포인트. 그게 좀 헷갈려. 아, 1000포인트. 유지 조건은 600인데 네. 처음으로 매니저 달성할 때는 1000포인트, 네, 혼자 할 때는 네, 1000포인트.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500점 되가 있어요. 네. 근데 자기 포인트로 500점 되어 있는 내가 한 명의 오토십을 만약에 등록을 시키면 매니저 되나요? 저 딸에도 안 돼요. 이렇게요? 안 돼요. 1000포인트로 해야 돼요. 아, 무조건 1000포인트 해야 돼. 그러니까 오토십 풀셋을 했을 때는 600포인트로도 패스가 되는데 네. 이 조건이 아니면은 다 1000포인트로 해야 돼요. 처음 할 때는. 네네, 1000포인트. 근데 만약에 나보다 먼저 매니저가 된 사람이 내 산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매니저 그룹을 제외하고 1000포인트. 내가 있고 이 사람이 매니저인 거예요. 이 사람 유지를 해요, CA를. 근데 내가 매니저를 하고 싶으면 이 사람이 한 거는
빠져요. 내가 매니저인데 여기서 1000포인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랑 합친 걸로 이렇게 1000포인트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월말에 CA 체크 계속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25일부터 말일까지 계속 해야 돼. 왜냐면은 CA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CA 조건이 맞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있고 이 사람이 그냥 팀 파트너예요. 매니저야. 근데 이 사람이 CA를 막 안 맞추고 있다가 갑자기 막 맞추잖아요. 나중에 월말에 막 31일 막 밤 11시 막 맞추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매니저 되면서 1대 2대가 되고 약간 이런 거 아시죠? 네. 안 그러면은 이게 내 거뭐냐 이렇게 나의 매니저 안에 들어오는 거. 이거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쫙 펼쳐가지고 그 파트너들의 CA를 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 이거 모르시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하나 마지막. 만약에 PT예요. PT는 10만 포인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IMM 이상이 세 라인이에요. IMM 세 라인인데 이게 10만 포인트가 6레벨 안에서 10만이 나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해보니까 저도 6레벨 밑으로 빠지는 포인트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천 포인트로 빠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PT인데 PT 도전을 하고 있는데 IMM 세 라인이 나왔어. 그런데 6레벨까지의 포인트가 막 97,000이야. 근데 그러면 PT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IMM을 5라인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은 전체 다 해서 10만이 넘으면 인정을 해줘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5라인을 세팅하고 가셔야 된다는 네 라인은 안 되고 5라인. 5라인이면은 전체 다. 그럼 전체 빠진 게 뭐 11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6레벨 주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승급 보너스, 승급 포인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더니 대에서 올라온 점수 아니면 전체 그룹 점수 이런 거 어떻게 봐요? 네네네, 그쵸. 어떻게 봐요? 거기 PM 오피스. PM 오피스 들어가셔가지고. 그 6레벨이 있고 스트럭처 포인트가 있고 해서 전체 포인트 좀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PT 이상부터 해당되는 거죠? PT 이상? 그쵸. 아니에요. EVP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EVP도 어쨌든 6레벨 막 좁게 깊게 내려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5라인을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성소장님 같은 경우는 PP잖아요. 근데 EVP가 4라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PP는. 그런데 한성소장 60만 포인트잖아요. 근데 한성소장 이 밑에서 리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6레벨은 60만이 안 됐대요. 근데 EVP가 5라인 이상이어가지고 이걸 다 해가지고 합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집대를 막 많이 펼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전달할 때 사실 어떤 사람의 보상을 들으면 진짜 뚜껑이 열리면서 이 사람 너무 하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의 보상을 들으면 그냥 뭐 계산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보상은요 그 정보 전달이 아니라 비전 전달이에요. 비전 전달.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 정말 그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 벌고 싶어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게끔 그 설레임을 막 주는 게 그 보상 플랜을 저는 잘 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계산하고 그냥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람 만난 사람들한테 어떤 비전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